오늘도 중국 외교부는 1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 뭐 이런 어떤 이벤트도 이제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군사훈련 이슈가 있었고 계속 여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뭐 전술적인 휴전 상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을 하면서 조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전략들이 공수전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올해까지는 중국이 맞으면 방어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일부 강하게 나가면서 협상을 좀 유도하고 일단 저희는 내년에 1분기까지는 유동성 장세인데 2분기에 조금 이 공백기가 있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중국과 일본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가장 최근 뉴스부터 한번 체크는 하고 여기에 따른 또 경제나 주식시장의 영향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글쎄요, 이게 말실수인지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다 계산된 어쨌거나 하고 나서는 지지율은 폭등을 했으니까 다케이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외교, 경제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야 이제 중국 쪽 입장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 의견이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중국에 있을 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뭐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와 비교해도 비슷할 정도의 약간 선전전이나 내부적으로 여론전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비해서 중국의 어떤 뭐 전체적인 GDP라든지 불매운동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뭐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오늘도 중국 외교부는 어쨌건 1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 뭐 이런 어떤 이벤트도 이제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군사훈련 이슈가 있었고 계속 여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보면 마치 이제 올해 미중과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마다 내부적인 선전을 강화하는 것처럼 일단 본인들의 구매력이랄지 또 비행기가 취소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본에 줄 수 있는 임팩트를 내부적으로 여론을 좀 이제 강조하면서 당분간 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럴 수 있는 게 중국 내에서 어쨌건 우경화 흐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지지율도 보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일본 쪽을 바라볼 때 이제 시각을 좀 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양쪽이 이렇게 약간 희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것들을 일부만 맞춰주면 미중 관계 올해 뭐 4월 달에 있었던 그런 극한 대립 쪽으로 장기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미중 관계가 그렇듯 제가 항상 비유드리는 게 미중 관계도 결국에는 별거였고 합의이혼 과정이고 중간에 법정 분쟁만 하지 않고 2, 3년에 걸쳐서 중국의 어떤 듀레이션의 힘을 믿고 장기적으로 좀 이제 디커플링 하고자 하는 마음 같고 일본하고도 결국에는 약간 이제 전반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나 전반적인 것들은 비슷하지만 어쨌건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기대치 자체를 좀 내려놓으면서 이제 지근하게 장기화되면서 둘이 디커플링 하려는 시도를 준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씩 보정은 해가겠지만 이제 어떤 일본 의존도라든지 혹은 일본에 대한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계속 이탈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2012년이었죠? 센카쿠 네, 2010년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정도. 그렇게 좀 장기화될까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었는데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물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그 뉴스를 처음 듣고 지금 일본 경제가 이런 얘기로 내부 지지도를 올릴 그런 상황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중국 전문가 이신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좀 긴장감이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반대로 미국과의 긴장감은 글쎄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휴전하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오히려 가장 치열했던 두 국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느 정도 서로의 니즈를 반영된 그냥 서로가 원하는 긴장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는 좀 모습이더라고요.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는 뭐 전술적인 휴전 상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을 하면서
조금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 전략들이 조금 공수전환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중국이 맞으면 방어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일부 강하게 나가면서 협상을 좀 유도하고 예. 어쨌건 미국이 좀 공세적으로 봤다면 내년에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최근에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기술 쪽이나 전략안보 대립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싸움을 불사하더라도 중국이 조금 공세적인 포지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신 히토류 같은 이슈들이 지금 뭐 내년 11월까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이 발표한 문건만 해도 뭐 60여 가지가 될 정도로 사실 나름대로 빌드업을 해놨고 네. 본인들이 복선을 좀 많이 깔아놨는데 올해 10월 달에 이제 그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통제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어느 정도 유예를 시켜놨지만 그 법안 자체도 사실 중국 내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본인들의 히토류가 들어간 물건에 대한 어떤 승인 이런 것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걸 어찌됐건 간에 인정을 받고 그냥 유예만 시킨 거라는 부분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는 거고요. 올해 4월 달에 또 중히토 관련해서 일부 품목도 결국에 통제하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양측이 아직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않아서 내년 4월이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또 한 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해결할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중국은 어쨌건 그 내년에 반도체라든지 기술 제재 관련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전술적인 인내를 좀 하더라도 미국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하는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 중국에 저희가 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지금 가장 병목 현상 혹은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네. 대표적으로 HBM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 예. 중국이 내년에 뭐 CSMT나 여러 중국 그 내부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내년 양산에 대해서 결과를 좀 봐야 될 거고 상반기 그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뭐 뒤통수 친다든지 히토류나 이런 거를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공격적으로 하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반기까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미중 관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부시가 될 수 있는 이 중국의 어떤 도발 가능성 또 생산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세 다음의 단계에서 히토류나 생산 쪽에서 일부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예. 결국에 중국이 기술 자립이나 또 내부적으로 방산, 또 히토 이런 비철 금속 또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또 관련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자립형 혹은 의존도를 미국과 어떤 디커플링하는 데에서 떠오르는 기업들 좀 볼 정도로 다른 나라 국가들도 결국에는 양측의 어떤 전술적인 휴전이 굉장히 평화가 오래 가긴 어렵고 각자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이제 하는 그런 수혜주들을 여전히 꾸준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마 전 일이라 기억하시겠지만 추석 연휴에도 히토류와 관세로 두 나라가 잠깐 부딪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먼저 그리고 중국이 조금 더 공세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포인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공수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그 2026년 중국 시장 전망에서도 네네네. 그 제목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 네. 공수 전환이라고 하면 네. 중국이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밑바탕이 돼야 공수를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수 전환이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예. 첫 번째는 중국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외국인도 별로 안 들고 있고 국내도 그렇고 뭐 미국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자산에 대해서 조금 빠질 때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로 편입을 하자라는 게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권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뭐 방금 말씀드린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이제 방어를 좀 했고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좀 완충해 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공세적인 포지션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최근에 산업 고도화 관련된 거나 뭐 제조업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성비를 좀 넘어서서 일부 이제 위협하는 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되는 건 별도의 얘기지만 산업단에서는 저희가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 중국의 국가 전략이 내년에 굉장히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경제산업 5개년 계획,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국가 전략이 조금 더 공세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추격자 역할 혹은 뭐 카피해서 복제해서 굉장히 양산해서 박리담회하고 이런 이제 컨셉들이었는데 물론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겠지만 향후 5년 동안 전체적인 산업들의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산업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전인데 이 5개년 계획 전체적인 풀 버전이 공개되겠습니다만 산업 고도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해서 마진을 올릴 것들은 올리고 또 계속 육성해야 될 거는 집중해서 육성을 하고 또 이제 보조금 주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키워주고 싶은 산업들은 또 각 30개 지방정부 나눠서 이렇게 생산력이나 이런 쪽에서 투입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전략이 제가 성공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배가 고프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식이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종합해서 보면 중국 자산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끔 뜬금포로 오르면 잠깐 쳐다봤다가 저희랑 국내 뭐 별로 그렇게 연결성도 없어 보이고 이제 어떤 그런 의미로 좀 보셨다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사이클들이 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잊지 않고 계시다가 같은 조정이 오더라도 중국 자산을 조금 더 늘리자는 게 저희가 이제 전망의 기본적인 어떤 골자로 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15차 5개년 계획이야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 드라이브가 걸릴 텐데 뭐 앞선 질문과 비슷한 결의 질문일 수 있는데 자산 시장 자체의 체질 개선은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중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그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중국을 굳이 뭐 DM 마켓도 있고 미국도 저렇게 빠져도 어차피 미국에서 종목도 고르시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중국을 해외 자산에서 편입하느냐인데 일단 중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크기 대비해서 중국의 주식 자체가 일단 국가적으로 너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림의 이제 그 오른쪽 그림인데요. 뭐 아시는 이제 버핏 지수처럼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GDP 비율이라든지 뭐 중국이 이제 알려진 대로 굉장히 많은 초과예금들이 지금 은행에 쌓여 있고 이 금리를 받을 수 없는 상당히 이 갈데 없는 돈들이 올해 처음으로 1년 만에 이제 주식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지난 4, 5년 동안 뭐 인플레이션이나 주식의 시대를 겪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은 아시는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 전반적인 것들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국가적인 경쟁력이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없는 주식을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주식을 국가적으로도 육성하려고 주식을 지금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배부른 상태에서 보는 입장에서 조금 고점에서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과 중국은 내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주식이 당장 없다고 해서 무조건 채우자는 개념이 아니라 내년에 디플레이션을 조금씩 벗어나고 위안화가 강세화하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 주식을 계속 중국 주식을 잘 골라서 채우기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 가계 역시도 부동산 위주의 포트에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한 지가 뭐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장기 전략을 감안을 하면 중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자산 배분 가치가 분명히 이번 팬데믹 때, 코로나 때, 그리고 리오프닝에서 실망 줬을 때 대비해서는 4, 5년 만에 가장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장표 조금 이것도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망 자료에 있는데요.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에 이제 다 관련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텐데 여기 보시는 장표는 뭐냐면 중국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수가 크고 또 인구는 많고 하지만 기업들은 독점이나 특히 엔비디아 같이 그런 어떤 특정 산업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 3가지 정도 미국과 좀 다르게 골고루 좀 보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중국 포트를 제조업의 1등 기업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박리담회나 어떤 물량에 치중했던 이제 기업이 많았는데 내년에 이제 중국 보시면 상반기에는 구조조정도 하고 상위 기업들 좋아지게 이제 계속 1등 기업들 마진을 챙겨주고 또 하반기엔 수요도 조금씩 돌 건데요. 제조 기업들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중국은 미국같이 위대한 AI 기업들이 막 계속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뭐 저희가 딥시크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은 하드웨어 쪽이나 반도체 쪽을 지금 뭐 당장 앞서갈 만큼 특히 내년에 반도체 같은 것들이 주도할 만한 그런 어떤 자질은 없지만 전반적인 AI 응용 분야도 있고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 공급망에 큰 강세를 갖고 있고 특히 제조업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대체로 아시는 뭐 에너지 분야도 될 수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친환경, 또 전기차, 배터리, 그 중국의 중후장대 쪽에서도 철강, 화학 같은 대표 기업들 당연히 저희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을 일단 미국과 좀 다르게 제조업을 좀 채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3분의 1 정도는 내수소비 기업들이 또 정말 5, 6년 만에 이제 도는 기업들이 꽤 있고 또 신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중국을 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신흥국 내에서는 인도식으로 그냥 내수나 일부 IT 혹은 뭐
기타 국가들 대만, 한국처럼 이제 반도체나 IT 중심 이게 아니라 중국은 골고루 이제 보유를 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의 기업들이 마진이 오랜만에 좋아진다면 복합적으로 조금 이렇게 생태계 몇 가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중국 지수 투자를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미국 쪽에서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제조업 쪽이 비어 있는 건데 네네네. 사실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중국도 역시 어마어마한 경쟁력으로 제조업 쪽에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제조업도 분야가 엄청 여러 개잖아요. 네. 조금만 더 추려주신다면 어느 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지금 장표로 조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사실은 이제 요약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자료 뒷부분에 중국을 이제 투자하실 때 주로 이제 지수형 투자를 많이 하시고 혹은 뭐 로봇이나 특정 이제 성장주 생태계 관련된 이런 특정 테마 ETF를 좁은 의미로 좀 투자를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중국의 제약바이오라든지 또 중국의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뭐 중국의 화학, 기계, 장비, 또 신소재 쪽, 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중국의 리튬 관련 기업들 사실 뭐 우리나라 밸류체인 기업들 국내에서 많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사실 중국에서 어차피 주도하는 기업들이 CATL이거나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제조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뭐 육성해서 수혜받는 기업이 있고 또 구조조정을 해서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내년에 저희는 중국의 반도체 같은 특정 그런 어떤 미국이나 뭐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앞서 나가는 쪽은 조금 가격이 과열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비철금속, 중국의 히토류, 중국의 방산, 중국의 조선주, 또 중국이 또 최근에 잘하고 있는 피지컬 AI 관련해서 일부 로봇주들, 또 중국에서 이제 기술 자립 관련된 일부 메모리라든지 일부 업체들도 조금 편입해서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도 일단은 저희가 지수 전망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 내년에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저희가 항상 추천드렸던 CSR300 지수가 뭐 절대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낮지만 사실 크게 많이 못 오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 CSR300이 결국에는 뭐 코스피 100처럼 블루칩 지수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순환매라는 게 크게 돌지 않았죠. 근데 내년에 저희가 4, 5년 만에 이제 어떤 전반적인 이제 순환매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립식 투자하시는 개념으로 CSR300 지수 꾸준히 모으시면 내년 하반기에 어떤 전면적인 좀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특정 산업들이 많이 담긴 지수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는 연간 전망에서 알고 계신 항생테크 그러니까 일부 AI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고 중국의 일부 이제 이런 빅테크가 들어간 지수를 내년 상반기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심천의 창업판을 내년 하반기 탑픽 지수로 제시를 하면서 창업판이 뭐냐면 심천 시장의 차이넥스트, 뭐 차스닥이라도 알려진 CATL이 들어가 있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에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좀 주도하고 있는 제조 분야, 제약바이오 분야, 또 일부 로봇 관련주들 또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7년까지 저희는 중국의 어떤 제조업의 마진이 좋아지고 되게 오랜만에 이제 걸러지는 장세로 좀 보고 있어서 심천 창업판 같은 제조업이 좀 많은 지수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당연히 응원하고 저희도 이제 국장을 전반적으로 많이 보지만 상대편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부 기업이나 좀 다른 생태계에 좀 앞서 나간 것들이 어디 담겨 있냐 그러면 우리 경쟁자들은 주로 심천 창업판과 일부 빅테크로 항생테크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약간 해칭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내년에 1분기까지는 유동성 장세인데 2분기에 조금 이 공백기가 있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제조기업들이나 또 중국의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철강, 화학, 태양광 또 이런 배터리 이런 기업들을 조금 상위 기업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이클 좀 조금 일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이제 어떤 미국발 조정이든 어떤 뭐 특정의 연계해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중국 지수를 좀 삼아오는 전략도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자료 이제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 이게 좀 글씨가 작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그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하나차이나라고 이제 제가 중국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 그냥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이실까봐 혹시라도 자료를 한다면 공유를 또 드릴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중국의 이런 국내에서도 종목처럼 매매가 가능한 중국 상장된 중국의 테마나 이런 그 업종 ETF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해외 자산에서 뭐 상당 부분을 가져가신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장비 제조 업체들이나 중국의 이런 제조 기업들 관련된 어떤
테마 지수들, 또 중국의 제약바이오 지수, 중국의 또 친환경 관련 상위 기업들의 이런 지수들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요. 본토까지는 좀 아니다. 그러면 홍콩에도 관련된 또 비슷한 또 지수들이 또 상장이 돼 있고 ETF로 가능하기 때문에 ETF 좀 보시고, 저희가 또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아주 긴 그림에서 중국의 제조 기업들을 세부 분야별로 진짜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단순 매출 확장이나 규모 확장이 아니라 ROE나 마진이 좋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즉 턴어라운드가 지금 산업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담아서 압축한 또 포트들도 조금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뭐 급하게 보실 필요 없고, 대부분 다 뭐 미국 아니면 국내를 보시다 보니까 조정이 왔을 때 중국 쪽도 저희가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드리면서 조금 중국 관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내년에 저희가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저는 기어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사죄를 드리고 항상 이제 관심도라는 게 계속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좀 잊고 계신 경우가 있다 보니 내년에 중국이 앞서 제가 말씀을 디테일하게 못 드렸지만 몇 가지 이제 사이클들이 좀 있어서 그 사이클들이 도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경기가 대단히 중국이 좋아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중국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싸서랑이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사이클들이 하단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를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 투자에 대한 공부도 그렇고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네. 이런 기회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저희 이거 하나만, 이건 짤막하게 심천 창업한 지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자금이 좀 이동을 하고 유동성이 좀 이렇게 이동을 합니까? 네. 중국 내에서는 뭐 이미 상당히 검증돼 있고,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관들도 최근 선호도가 높고요. 또 여기 있는 종목들이 워낙 성장주로서 제조기업들 관심이 높아서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고요. 아마 1, 2월까지 내년에 또 회복한 장세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조금 연간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런 제조기업들 사시는 게 뭐 고르는 게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이제 차이넥스트나 심천의 이런 대표 지수 투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